고전적인 기술 철학은 고전적인 거 이거 옛날 건데 얘네가 주인공이 될까? 웬만하면 주인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고전적 기술 철학은 개별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고전적 기술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서는 엘릴과 마르쿠제가 있었다. 어머,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자에 누구누구 열거해 놓으면 이거 중요한데. 그러면 또 이제 와서 살펴봐야지. 엘릴은 어쩌고 저쩌고. 또 내려와서 문단 하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역시 예외 없이 걸려 문단의 마지막에 뭐라고 열거를 한다? 한 문단씩 먹고 나올 거다. 그래서 미리 체크. 엘윌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율적 기술론은 도구적 기술론과 대비가 됩니다. 도구적 기술론과 서로 대비됩니다. 도구적 기술론에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엘윌이 주인공이라서 주인공이 아닌 애는 꼬불꼬불한 거예요. 엘윌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너 인간 기술 네 맘대로 쓰는 것 같지? 아니, 어느 순간부터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율적인 게 돼버렸어. 네가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생각, 기대를 버려. 기술은 오직 효율성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용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옛날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슬프다. 인간과 기계가 뒤바뀌어 버렸네.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주체와 객체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엘윌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이 기술이 있으면 그냥 신기술이래. 그러면 좋겠지. 좋은 거겠네. 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신뢰가 일반화되고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봐도 기술은 발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발달하지 않는 것 같거든. 엘윌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받아들여. 자율성을 상실했단 사실을 인정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아저씨는 인류의 미래를 너무 비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1차원적 사회 비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1차원적 사회란, 단어 뜻 설명해 줄 거죠? 네모. 1차원적 사회란 인간의 비판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이 지배받는 거지. 1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배올로기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기술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기술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기술이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주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권력자, 내가 기술이거든. 나 갖다 쓸래? 너 그러면 힘 엄청 더 세질 텐데 어때? 나 갖고 싶지. 너만 갖고 싶지.
마르쿠제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에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이 되었어.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항상 뒤에 나오죠.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화가 성장하면서 기술은 오히려 개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는 노동에서 해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를 통제받게 되었어.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네. 그 결과 개별 주체는 내면의 자유를 박탈했다. 기술의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못해서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따라서 그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정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선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윌이라는 아저씨는 그냥 받아들여. 끝이야. 답 없어. 하지만 마르쿠제는 이거 정치적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좀 다시 예전처럼 주체적인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야기를 해주지. 17번 답 찾을 거예요. 17번 답 찾으시는데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17번의 1번 마르쿠제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 기술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기 있죠.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선 정치적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기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번 오케이. 2번 도구적 기술론에서는 도구적 기술론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도구적 기술론에서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이 기술의 사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됩니다. 인간이 기술을 써먹을 수 있어요. 이야기. 오케이. 3번 엘윌의 입장에서는 엘윌 계속 두 번째 문단 봐야 되겠네.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죠. 자율성 상실했어. 그냥 그거 받아들여 라고 얘기했지. 3번 오케이. 4번 1차원적 사회에서는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1차원적 사회에서는 뭐래? 개별 주체가 억압에서 벗어나 내면적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그럴 리가요. 어디? 요 부분. 개별 주체는 내면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4번 틀린 얘기지. 5번 엘릴과 마르쿠제는 모두 기술에 대한 인간의 비판적 사고가 상실되었다라고 인간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해 얘기해놨지. 틀린 건 3번, 4번.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오답 정리할 때 요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지. 4번 보장받는 게 아니라 박탈당한다 라고 써놓고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문단 번호 매겨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었지 확인. 다음 16번 사실은 손대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시간 또 한번 드려볼게요. 나 보러 확인하러 갑시다. 첫 번째 문단.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믿는 철학자들, 어떤 철학자들이 있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해. 자신들의 시도를 경험의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경험으로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의 작은 따옴표라서 그냥 영혼 없이 네모. 이들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이 초래한 문제에만 집착한 채 고전적 기술 철학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구? 엘윌하고 마르쿠제 그 아저씨들 이야기하는 거네. 너희들은 문제에만 집중했고
했고 기술이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해 왔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지 않고 그냥 그거 겉에서 보이는 것만 문제점만 얘기한 거잖아. 어머, 암흑상자로 취급해 왔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하고 외부에서 그냥 관찰만 했어. 그걸 암흑상자로 취급했다고 비판했지.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의 발전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철학적 사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충 답 찾을 수 있어요. 너넨 암흑상자로 취급했어. 무슨 뜻이야? 이거지. 너네들은 여기 이걸 하지 않고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거 찾으면 돼. 해결책이라든지 철학적 토대 없이 문제점만 지적해서 비판하는 건 그거는 누구나 다 하지. 생각 약한 아저씨들아. 20번 문제 지금 답 찾아주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기술 자체를 연구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만 얘기하고 있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걔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왜 문제점 보이는 것만 얘기해? 이거지.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 기술 자체에 대해서 모르면서 기술로 인해 생기는 상황,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계속 지문 이어서 볼게요. 두 번째, 경험으로의 전환은 우리 여기 아까 색깔 네모 칠해 놓은 거 경험으로의 전환은 기술에 대한 서술적 접근 방식과 규범적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서술적 접근 방식은 뭐라 이야기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 접근 방식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나오면 또 동그라미 하면 되지. 서술적 접근 방식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그것이 가지는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에 치중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뭔지 정확히 파악은 하자. 돈 아이디는 사람 이름, 일상에서 생생하게 감지되는 기술 그 자체, 곧 현상적 차원에서 기술의 역할을 주목했다.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을 한번 정리해서 구분해 보자.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돈 IDC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재현관계, 해석관계, 배경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체현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경처럼 기술이 인간 몸의 일부와 같이 기능하는 것, 이러한 기술이 통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경, 보청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겠지. 다음 해석 관계는 기술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나 기술이 발달돼서 지금까지 니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 보여주고 들려줄게. 근데 그게 뭔지 해석하고 연구하는 건 니들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전자현미경으로 미시 입자를 탐구하는 경우 전자현미경은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관한 텍스트를 보여줘.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 이것을 인간이 해석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거지. 다음 배경 관계는 기술이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 보일러처럼 기술이 인간에게 마치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인 겁니다.
됐을까요? 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아, 맞아. 이거 처음 시작은 경험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건 서술적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규범적 접근 방식이라고 했는데 규범적 접근 방식 이제 나오는 거네. 여기 규범적 접근 방식. 규범적 접근 방식은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문과가 나설 때가 되는 거지. 규범적 접근 방식에서는 고전적 철학 기술자들이 기술 사회의 문제와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어머, 요 부분은 아까 풀었었던 20번 문제 기억에 해당되는 거라고 또 해도 되겠네. 답을 이렇게도 주기도 한다. 그냥 옆에다가 20번 기억의 의미 이렇게 체크해 놔도 되겠네. 핀버그는 사람 이름 사회 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그러면 핀버그는 사회 구성주의자하고 같은 편이네.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했대요. 사회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기술 발달이 효율성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방향 중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 여러 가지 중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된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적을 갖고 계획하고 기술이 발전되는 거 아니야. 기술은 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야. 핀버그는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의 변화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며 인간이 그러네 기술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문제입니까? 네. 기술은 지 스스로 지 맘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닙니다. 기술의 발달엔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야기.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기술의 발달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만족했다면 핀버그는 사회 구성자들 더하기 플러스 알파야.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결정하며 이 사람들은 생각해. 개별 기술 발달 방식 거기에 인간의 사회적인 것들이 포함돼. 하지만 거기에다가 핀버그 씨는 더하기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기술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기술 코드란 단어 뜻 기술이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 디자인, 그것을 수행하는 역할,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자, 사람들 모여 얘기해 봅시다.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 선택권을 나눠 가지면서 니들만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 들어보자. 기술 발달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밑줄 그려고 했는데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똑같은 얘기라 한 번만 밑줄 긋기로 저는 결정했어요. 이렇게 됐을까? 옆에 18번 문제만 하나 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드려볼게요. 자전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사용자와 기술자들이 자전거의 용도를 다르게 파악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자전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앞바퀴가 큰 자전거는 스포츠용으로 파악한 사람들이 선호했고 앞뒤가 같은 자전거는 자전거를 장보기 교통수단으로 본
대부분 사람들이 원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를 장복이나 교통수단으로 더 선호하게 돼서 앞바퀴가 큰 거 안 쓰게 됐어. 결국 자전거의 디자인은 앞뒤 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발달했다. 이런 자전거가 있고 이런 자전거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안 쓰게 되고 얘네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기술이 결정되는 거지. 1번 돈 IDC는 자전거가 사용자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 장 보는데 교통수단으로서 더 빨리 더 편하게 쉽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1번 괜찮아. 자전거의 바퀴의 크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 자전거를 탐으로써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된 건가? 그거는 아니지. 2번 틀린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합니다 라는 거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 관계로 바라보는 건데 해석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뭐 나왔어? 전자현미경 나타났었는데 전자현미경처럼 자전거가 인간에게 뭔가를 해석해라 라고 요구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정답 2번.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앞뒤 바퀴 크기 같은 자전거로 디자인이 고정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렇겠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를 거칩니까? 이야기. 핀버그는 자전거 앞뒤 바퀴의 크기, 자전거의 용도를 기술 코드로 볼 겁니다. 괜찮지. 핀버그는 자전거의 디자기를 선택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확인하시면 되겠지. 보기까지 있으니까 19번도 그냥 기분 내켜서 손 대드리는 걸로. 19번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 본성의 산물인 기술이 인간의 의식 내부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처음엔 인간이 기술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인간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라는 것들. 기술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1번 기업과 돈 아이디는 모두 기술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요. 괜찮죠. 돈 IDC 얘기는 나의 두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고요. 다음 니은 기술의 의의는 자연과 맞서는 것이다. 인간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인간의 빈곤 위협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기술의 의의다. 그러면 기술의 의의는 뭐예요? 존재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기술은 동물처럼 자연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기술 좋아요. 2번 니은과 마르쿠제 씨는 모두 마르쿠제 씨 이야기는 가의 세 번째 문단에 있고요.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괜찮지. 3번 디귿 엘윌과 달리 엘윌 씨 얘기는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있을 텐데요.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초래한 결과 인간 해방.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기 해주지. 엘윌 씨는 그런 이야기 해주나? 그런 이야기 할걸요? 기술이 초래한 결과 엘윌 씨는 뭐라고 이야기해? 기술이 초래한 결과는 인간이 비판력을 상실합니다. 기술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엘윌 씨도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3번 틀린 얘기. 물론 니은은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엘윌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요 멘트는 맞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린 얘기.
디귿, 핀버그 씨는 나이의 네 번째 문단 나올 텐데요. 디귿 읽어야 되겠네. 현대 기술 사회는 기술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기술 표류 상태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기술 발전과 과정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기술을 만든 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기술엔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어머, 이 얘기 누가 했어? 핀버그 씨, 사회 구성자들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핀버그 모두 기술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괜찮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엘릴과는 다른 이야기 했구나. 여기까지 기억나면 완전 땡큐지. 디귿은 엘릴과 달리 어머 우리 벌써 여기 썼는데 인간이 기술의 발전을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엘릴은 그냥 쉬운 말로 쓸까? 답 없어.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세상에 엘릴 씨 이야기는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얘기가 있었고요. 됐을까? 16 21번 어머 하실 거 두 문제밖에 없네. 두 문제지만 1분 30초 드릴게요. 시작. 시간이었죠? 16번의 정답은 5번. 가와나 모두 기술 철학이 주목하는 측면을 제시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표적인 철학자 사람 이름 엄청 많이 나와서 계속 세모세모 하고 있었죠? 정답 5번. 다음 뒤로 넘어와서 어휘 문제지. 어휘 문제 틀려 있는 건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C는 세밀하게인데요. 세밀하게는 빠르게가 아니라 뭐예요? 자세하게, 자세히 이런 뜻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오케이. 일단 정지.